안녕하십니까. 강유농장입니다. 제 농장의 초입인데요. 이곳은 제가 야생화를 기르는 공간입니다. 외부에는 울타리가 별도로 쳐져 있는데 가끔 산토끼들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울타리를 다시 쳐놨는데 바람에 좀 넘어갔고 제가 좀 허술하게 해놓은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산삼보다도 더 애지중지하는 녀석들입니다. 예쁘죠? 언젠가는 이 녀석들도 크게 제 몫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왜 보여드리냐면 5년근 사냥삼들입니다. 타선이 붙어 있고 빠른 녀석들은 이제 3구로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냥삼이 야생삼보다 빨리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야생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찾을 수 있을 거고, 지금 산행은 구광짜리 위주로 잠깐씩 다니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냥삼 식재 간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사냥삼 밭에 가보면 지금 사냥삼들이 이런 식으로 심어져 있죠. 요거는 제가 의도를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사냥삼을 직파를 했는데 밀도를 낮춰서 심는다고 심었어도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몰린 곳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속간해 가지고 이식을 해줄 텐데요.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간격도 가까워요. 연차수가 지나면서 그래도 최소한 서로 휴면을 할 정도의 경계는 아니지만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 서로 나이를 이제 많이 먹었을 때 생육에 서로 이제 그 방해를 할 만한 그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그 씨앗을 파종을 할 때 땅을 파고 묻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낙엽도 하나도 안 걷었죠. 그래서 두더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두더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피해가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밀도가 높으면 여기에 두더지가 한 마리가 지나가면 삼이 몇 부리가 상할까요? 이렇게 두더지가 이렇게 파고 지나갈 수 있는 통로,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요것이 지금 다 망가질 겁니다. 두더지가 삼을 먹진 않을 거고, 두더지가 지나간 다음에 따쥐가 들어서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밀도가 떨어져 있으면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두더지나 아니면 따쥐한테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지금 이 녀석들은 이제 5년 차니까 아직까지는 멀쩡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낙엽 위에 그대로 씨를 뿌리고 덮어주지 않았어요. 보시죠.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5년근 사냥삼입니다. 조금 우습지만 이것이 비료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야생에서 자라면 이 정도 크기가 맞습니다. 한 뿌리 따로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어차피 얘네들은 이제 솎아줬어야 됐을 거니까 아까워하진 않겠습니다. 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요. 낙엽 위에 그냥 뿌렸는데도 잘 파고 들어갔죠. 굳이 어렵게 모판을 만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밀도를 낮춰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녀석은 금방 이쪽에서 따로 혼자 그 독립적인 면적을 보장받는 데에서 자란 녀석이고, 색깔 좋습니다. 온양근이지만. 이 녀석은 여기서 이 밀식이 된 곳에서 자란 녀석입니다. 물론 이제 크기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도 방울삼의 형태 같은 경우는 통상 이렇게 쭉 뻗은 삼보다 훨씬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실합니다. 자, 그러면 신만이가 바라보는 산양삼은 어떨까요? 결국은 인삼이나 산양삼이나 같은 거, 산삼도 인삼하고 같은 건데, 재배를 하는 부분, 산양삼을 재배하거나 신만이에게도 산양삼을 재배를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산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대로 하부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죠. 하부 정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목들하고 함께 잘 자라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특별히 드릴 필요가 없고, 노력을 해야 될 거는 울타리만 신경 쓰면 됩니다. 파종도 이 11,000평 공간을 저 혼자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엽을 걷어내거나 모판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판에서 자란 산양삼들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길쭉길쭉하게 해서 나 사람이 재배했습니다 하고 사람 손을 많이 탔고, 제가 사람 도움 없이는 자랄 수 없습니다 라고 증명을 하고 있죠. 이제 제가 산양삼으로 대규모 매출을 내지 못하고, 또 순수하게 인삼씨를 파종을 해가지고 산양삼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재배에 대한 말씀은 함부로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런 형태의 재배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대규모 종자를 투입을 하도록 유도를 했던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렇게 세력을 형성을 해야만 삼이 잘 버틸 수 있고 잡초가 자라지 않는다. 잡초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이 산삼이고, 그래야 약효를 보장을 받는 겁니다. 이 인건비 비싼 나라에서 남의 손 빌려가지고 열심히 돈을 투입해서 만든 산양삼을 가지고 10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그 금융비용을 농민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름처럼 자원이 고갈이 되고 산에서 캐왔는데도 산삼을 캐온 게 아니라 남이 이식해 놓은 그런 삼을 캐오는 이런 실태에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산에 다닐 수 있는 기운이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산양삼 재배를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왜? 산삼이 나오는 자리, 산삼이 나오는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산삼을 재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종자를 가지고 내가 당대에 재미를 못 보더라도
먼 훗날 내 자손들이 제대로 된 산삼을 가지고 이 인삼 종주국, 산삼 종주국에서 제대로 된 삼을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얘는 묻어두겠습니다. 얘는 제가 맛을 한번 보죠. 뭐 어린 삼이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만은 뇌두가 3개가 형성이 됐어요. 맛있습니다. 이곳은요, 실제로 산삼이 나올 만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북쪽에 토질도 좋고 울패도도 적당하고 아주 좋습니다. 200년 가까이 돼 보이는 그런 소나무도 있고요. 대줘야겠네. 저쪽에는 저를 감시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아까 보여드린 곳하고 다르게 삼이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곳에다가 삼씨를 대략 한 5kg 정도로 갖다 살포를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살포를 했느냐, 삼씨를 개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피가 있는 상태에서 닭한테 먹였습니다. 닭이 삼씨를 잘 먹을 것 같은데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밥을 굶겨가면서 억지로 다 먹여가지고 그 똥을 받아다가 제가 이쪽에 천종산삼에 나오는 과정을 제가 복원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밀도 보세요. 안 나왔죠. 여기는 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삼씨를 살포를 했다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산삼 나오듯이 그게 나왔는데, 아니 이런 또 그 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삼구도 하나 나왔습니다. 5년근인데, 자, 똑같은 곳인데, 이거 말 그대로 진짜 산삼밭이 됐습니다. 산양삼밭이 아니고 새한테 먹여서 씨를 뿌리는 거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맛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그냥 뿌린 거하고 닭한테 먹여서, 그러니까 원래 자연 조건에 있는 것처럼 과정을 복원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제가 땅을 파고 심은 것이 아니고 그대로 뿌렸어요. 어휴, 삼은 아까 제가 그냥 씨로 갖다 뿌린 것보다 오히려 더 실합니다. 진짜 산삼 같네. 그런데 제가 뿌렸던 그 종자가 우리나라 종자가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그 씨앗을 과육이 달린 상태로 농가에서 구입을 해다가 심었는데 우리나라 삼 형태가 아닌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것들이 종자가 다름이 이렇게 큰가 봐요. 정상적인 우리 삼들은 이 연도수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귀화종이어도 자연스러운 뿌리 형태가 보이시죠? 근데 이제 뭘로 구분하느냐? 횡추가 빠글빠글하죠. 귀화종이어도 우리나라 땅에서 자라면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황금색을 띠죠. 그런데 이 뇌두 부분에서 색상의 차이가 좀 보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씨앗으로는 구분이 안 되니까 속간해 주면서 거기서 우리 토종하고 귀화종을 구분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종자를 구분해낼 생각입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저쪽에서 맛봤던, 제가 손으로 뿌렸던 닭한테 먹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파종을 했던 그거보다는 맛이 좀 덜한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어디서 큰 거, 이렇게 큰 녀석들은 우리 토종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삼은 성장은 느리지만 맛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눈으로 보기에 큰 거,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거 크니까 20만원에 주세요. 그러면 작은 거 이거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5만원도 안 되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가치를 알아보는 소비자들한테만 그 좋은 거 싸게 주는 걸로 아시죠? 욕 먹으려나? 자, 잠시 후에 저기 숲속에서 태양광 카메라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화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삼씨는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근데 어휴, 여기는 또 많이 뭉쳐 있는 곳도 있고요. 여기도 솎아줘야겠습니다. 너 조용히 해봐. 여기 태양광 패널 한번 보실까요? 꽃가루가 잔뜩 끼어 있고, 그런데도 얘는 지금 파란불 켜져서 자, 이 숲속에 있으면서 맨 위에 있는 황색 램프는 카메라로 전원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녹색 램프가 깜빡이는 것은 태양광으로 충전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맨 아래 빨간색 램프는 전원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정도 여건에서 지금 저쪽으로 해서 하늘이 살짝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하늘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태양광 카메라로 감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 용량을 보장을 해줘야 16W 패널입니다. 무거워요. 무거워서 별도의 설치대를 하나 더 추가로 지금 더 달아놓은 상태고요. 제가 지금 앞에 있으니까 카메라 지금 미쳐버리려고 그러는데 네, 이 정도 돼야
제 농장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 카메라를 누가 훔쳐가는지 손상을 시키는지 다시 한번 증거 수집을 하고 있고, 실상 산양삼 농장의 삼이 이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 도둑이 들기 시작하죠. 뭐 실상 얼마가 됐건 간에 훔치러 온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게 저렇게 크면 캐 갖고 가는 겁니다. 일단 캐기 시작하면 어리면 그나마 조금 덜 하겠지만, 나이가 많이 먹은 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 몽땅 털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은, 내 농장은 내가 잘 지켜야죠. 그래서 울타리도 2중 3중으로 쳐놓고, 감시 카메라도 부착해 놓고, 이 감시 카메라를 다시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저장 장치도 감춰 놓고, 이 산양삼은요, 산삼하고 같은 거잖아요. 해방 전에는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보다 산속에서 이런 방법으로 재배를 했던 인삼들도 많았었고, 최소한 지금 산양삼을 재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산삼하고 같은 약효를 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산삼하고 같은 약효를 내려면 사람 손이 최소한으로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도둑만 맞지 않게 지들이 알아서 잘 클 수 있는 여건만 보장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만이가 생각하는 산양삼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뭐 약효야 어찌됐건 눈에 보이는 게 큼직큼직 해가지고 많이 나와서 싸게 많이 팔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가고, 저처럼 이제 오리지널을 아는 사람들이 재배하는 건 뭔가 달라야겠죠. 그래서 저는 누가 이걸 산양삼으로 인정 안 해주면 저는 산삼으로 팔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 닭한테 먹여가지고 나온 거는 진짜 산삼으로 팔아야겠습니다. 없어요, 없어. 그 5kg 씨앗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천연개갑 방법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어렵게 또 하나 보이네요. 진짜 산삼 찾듯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